원장님, 저희 이번 주제가 보습제 이렇게 바르면은 피부 노화가 세게 온다 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보다 그냥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9시 반, 10시 진료, 곧 진료예요. 이제 아, 예. 그림 그리면서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안하고 원장님이 직접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쵸? 보여줘라. 직접 보여줘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럼 빨리 가야 돼. 지금 네. 진료 얼마 안 남았어. 자, 바로 가시죠. 세안할 때 네, 세안할 때. 지금 날씨 좀 추워지면서 건조하다 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 그것 때문에 트러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병원 오시면 되는 거라, 아침 이런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말을 아무리 해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공통적으로 잘못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세안을 해야 되는 거죠. 세안하셔야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원하나 본데. 진짜 아침에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원장님께서 세안하시는 것도. 일단은 간단하게 걷어낸 거고, 보통은 폼 많이 써서. 자, 근데 이렇게 세안을 일단 했어요. 세안을.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러고 이제 일단 나가요. 막 머리 말리고 옷 입고 해. 그러다가 이제 나가기 전에 그때 이런 앰플을 이제 발라요. 요거 첫 번째, 마른 얼굴에 화장품 바르기. 이게 가장 흔히 실수하는 거. 4위, 히알루론산 같은 거 앰플 바르면, 이 히알루론산은 물을 흡수하거든요. 근데 물을 공기 중에서도 흡수하지만 이 피부 안에서도 흡수해요. 그럼 말라 있잖아요. 그때 안쪽에 있는 수분까지도 더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조해요. 그리고 스펀지도 완전 꽉 마른 것보다 살짝 적신 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피부가 약간 수분감이 있을 때 이런 보습제들을 발라야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 있어요. 바로 바르거든요.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본 거. 네, 맞아요. 바로 바르고, 만약에 화장대 가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냥 미스트 같은 거 뿌리시던가 아니면 토너 같은 거 바르고 좀 가시라고. 그래서 첫 단계는 화장실에 두셔라.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특히나 남성분들 이렇게 막 뻑뻑뻑 문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톡톡톡톡만 쳐서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첫 단계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실수 3위가 바를 때 보통 얼굴에 흘려서 부드러운 네 번째, 세 번째로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르는 건 괜찮은데, 남성분들이 특히 하는 거 있을게. 찰수. 이거 목욕탕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나가요. 남성분들 특히나 제일 거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 두께가 두꺼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4% 문지르는 행동이랑 다 똑같아. 그리고 많이 문지르면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흡수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를 때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우리 애기들 얼굴 발라줄 때 이렇게 안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세 번째랑 네 번째.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피부 민감하신 분들, 되게 건조한 분들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 하나가 꾹 눌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얼굴이 홍조가 되게 심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치는 것 자체도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손바닥에 충분히 펴바른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한 3초 정도. 3, 이렇게. 그럼 자극감 없이 바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러빙을 살짝 해주면 되고,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민감해서 건드는 것조차 조금 트러블 원인이 되고, 홍조 심한 분들은 그냥 눌러서 그 방법 써보시면 좋고. 그러면은 두 번째, 두 번째. 두 가장 번째는- 많이 하는 실수? 양. 특히나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너무 적게 바르는 거. 만약에 고가의 화장품이야. 비타민C가 예전에 제가 썼던 거 한 20만 원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발라. 여기를 다 발라. 아까우니까. 안 돼요. 충분한 양. 보통 이런 액체류로는 충분한 양을 그람수로 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크림 같은 거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준 한 1g 정도 얼굴 양 기준에서 괜찮거든요. 1g이라고 하면은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고, 근데 만약에 요즘 막 건조해, 각질도 일어났어, 그러면 1.5에서 2g, 두 마디만큼 여기서 한 번 더 짜요. 두 마디.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바르면 되게 꾸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조할 때는 저는 이걸로 한 번 바르고 위에 한 번 더 발라요. 이거 할 때 근데 눈가 꼭 발라주세요. 여기 꼭 놓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1위. 이렇게 발라라. 어떤 거냐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실수하는 게, 딱 세안을 이렇게 했어. 나 너무 세안 많이 하는데? 하고, 이거 진짜 실수 안 할 것 같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하는데 진짜 있어요. 크림 먼저 발랐어. 그런 다음에 앰플 발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PD님은 워낙 저랑 같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고 크림 바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 헷갈리는 사람은 많아.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어. 여기까진 가. 세럼 발라? 크림 발라? 근데 비타민 같은 거나 이런 기능성 있잖아요. 레티놀 같은 걸 뒤로 가. 그런 것도 더 많아.
제가 제대로 된 걸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또 제가 집에서 하는 방법은 약간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비타민 C를 써요. 근데 토너나 뭐 스킨 쓰시는 분은 그거 먼저 가도 되거든요. 약산성 상태여야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토너 같은 건 얼굴 약산성화를 시켜주는데 토너 스킨 바르면 자극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서 가능하면 좀 1분 이내로 아니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발라주면 좋아요. 이거 제가 쓰는 거는 비타민 C랑 비타민 E랑 페룰릭 들어있는 거거든요. 항산화 효과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해놓고 꼭 빨리 닫아줘야 돼요. 이게 산화가 되게 잘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샤워를 한 날은 바디를 발라요. 근데 샤워를 안 하는 아침에는 간단하게 오늘 입을 옷 같은 거를 골라. 그럼 한 1분에서 3분 되거든요. 그럼 얘가 흡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감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있는 성분을 발라요. 세럼 같은 건 저번 편에서 양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발라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는 게 바로 이렇게 발라 크림을.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텀을 둬. 여기서 또 나가요 저는. 머리 말려. 갔다가 와. 틈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막 이러면서 뭐. 그러려니에요. 저야말에 그러려니 하구나. 그 다음에 얘를 바르는데 요즘 되게 저도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은 괜찮은데 한 오후 되면 온풍기 같은 거 트니까 맞아요. 막 갈라져요. 땡글. 네, 그럴 때는 얘를 충분히 더 발라요.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어요. 그리고 선크림 발라요. 이것도 시간 바로 안 발라. 이게 좀 놔뒀다가 발라. 왜냐면 하나하나의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습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수분제, 그러니까 물을 주는 역할, 그 연화제,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 그리고 밀폐제, 수분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 수분제 같은 거는 히알루론산,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을 주는 역할이 대부분이고, 연화제 같은 거는 피부 장벽, 이런 세포의 기질을 채워주는 거, 특히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있는 거 발라주면 피부 장벽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얘 바르고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라로슈포제 재생 위주로 제품을 바르고, 그리고 밀폐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호바 오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바셀린 같은 거, 오일류, 스쿠알란 같은 거, 얘는 늘 바르진 않고 진짜 겨울 때 건조하잖아요. 그럼 얘를 정말 조금만 해요. 근데 이 얼굴에 많이 바르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뒤집힙니다. 정말요? 건조한 분은 상관없는데 피지양 좀 있는 분들은 피지 막히면 거기 좁쌀 엄청 올라요. 저는 지성인데 여기만 진짜 펴바르실 때 이 정도만 해야 돼. 피지샘이 발달한 이런 나비존 쪽은 얘가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 그럼 피지 분비량이 늘어났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안에 쌓여버려요. 보통 눈가 같은 데나 이 바깥 부분 좀 적은 부분들이랑 발라줘도 괜찮고, 좀 많이 건조하다 싶은데 전 딱 여기가 땡기거든요. 오후가 되면. 그럼 여기는 아주 얇게 펴발라. 그러면 보습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순서 보습제는 사실 어렵진 않아. 그래서 고객 밑에 이 순서대로 바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귀찮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짜자락 바르려고 그냥 확 나가지. 근데 이게 사이 텀 두고 순서대로 이렇게 바르는 건 좀 어려워요. 아침 루틴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저녁에 이 비타민 A 레티노이드 쓸 때는 마지막에는 크림 다 바르고, 그리고 혹시라도 C랑 A랑 같이 쓰시면 가능하면 같이 쓰지 말고, A 같은 건 밤에 써야 되거든요. 광감인성이 있어서 낮에 자외선 받으면 오히려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밤에 쓰고, 차라리 비타민 C를 아침에 쓰고. 막 비타민 C만 쓴다? 밤에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중간중간 뭐 하다 오잖아요. 손 씻어야 돼요. 이제 되나요? 들어가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제 즐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겠어요. 근데.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관리하고 돈 내고 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받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게 돼야 유지 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좋은 건 안 되고, 특히나 막 여드름 있잖아요. 저는 오시면 꼭 얘기를 해요. 급성기 지금 안 좋을 때는 병원 치료 확실히 도움되는데 이거 끊으시면 다시 올라오실 거다. 그럼 계속 오실 거냐? 그렇게 돈 쓰지 말고 이제 병원 치료는 끝나고 나면 이런 보습,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과 약으로 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면서 많이 건조해졌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요즘 이런 보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막 가을이 벌써 너무 짧게 지나갔죠. 겨울이 되면서 건조하다고 많이들 고민하세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실제로 모든 문제들, 우리가 탄력 저하되는 거, 트러블 나는 거, 색소 침착 오고 막 잡티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보습이랑 연관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한테 맞는 제품이나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정말 내 얼굴이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
저 4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의 말씀 저희가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빛났던 순간을 위해, 그리고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